안녕하십니까. 판례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낭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당한 일 당하시면 참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오늘은 민사 판례 분석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권과 126조 표현대리 성립되는지, 이제 원고가 이제 처한테, 피고의 처죠, 350만 원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부부죠. 피고랑 이제 처는. 근데 피고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처한테, 원고 피고 모르게 원고에 350만 원을 대여를 해요. 근데 갚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죠. 근데 계속 이제 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처가 이제 피고의 아파트를 넘겨줍니다. 이제 350만 원을 대여를 했는데 700만 원짜리 이제 아파트를 이제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받고. 근데 이 피고가 돈 꿔준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피고 몰래 이걸 팔기 위해서 처가 피고의 인감을 몰래 들고 나와서 위임장을 위조합니다. 그러니까 위임 받았다고. 근데 원고도 알아요. 해가지고 이제 원고는 나중에 이제 이 받고 위임 받다는 위임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원고가 이제 피고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이제 아파트 계약 다 했으니 달라. 피고가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이제 원고는 네가 그래도 이제 이건 표현대리다. 표현대리가 되려면 우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 문제였던 게 피고랑 얘는 부부라죠. 부부. 예, 부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공동의 주거를 구입한다든가 이제 이럴 거에는 이제 둘이 이제 수권이 없어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 해가지고 기본 대리권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기본 대리권 안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권한밖에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믿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하죠,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제 판례는 뭐라고 했는지. 일반 사회 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그 권리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원인되는 법률 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일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흔치 않은 일이래요. 이제 부인시켜서 하는 게. 일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쥐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에 객관적 사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고가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이 원고가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근데 여기서 판례에서는 원고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자 갖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처가 자기 남편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같은 해 9월 29일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원고에게 대필시켜 작성하고, 그러니까 원고가 그 위임장을 대필을. 그냥 당연히 알았겠죠. 대필시켜 작성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무과실이 아니겠죠. 과실이 있겠죠. 과실도 아니고 이 사람 중과실 내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요. 위 금전 차용 및 매매 계약은 부부인 피고와 위 A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돈 받은 이것도 이 사람의 그 둘이의 그 공동 주거나 이런 둘이 일상가사가 아니었죠. 이 처는 돈 군 것도 남편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도 아니에요. 할 수 없음은 물론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권리문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처인 A에게 위 금전 차용 행위나 매매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 인정되지 아니한. 이거 봐도 안 되죠. 정당한 이유도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니까 쭉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이 여기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평석이에요, 교수님의. 판례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서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본 판결도 그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으면 부부 사이에는 수권행위를 따로 하지 않아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일상가사 대리가 있으면 이게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돼버리면은 이 대리 행위를 하려면은 수권행위가 있어야겠죠? 이 본인한테. 수권행위. 근데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수권행위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일상가사 대리권 있으면은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되지는 않는다. 나오냐 정당이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것까지 구비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이걸 면밀히 검토하죠. 이거 정당한 이유를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한테 가져올 수 없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의 판례 구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